손흥민 선수는 이미 손가락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악플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축구팬 대다수는 손흥민 편을 들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닙니다. 현재 손흥민의 개인 페이지에는 여전히 손흥민을 심하게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댓글은 이강인을 향한 팬들의 보호의 뜻을 담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우리나라 축구 레전드 박지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과 이강인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패한 뒤 모클럽으로 복귀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시안컵 안타까운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이강인의 내전이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14일 더선 신문의 기사를 통해 전해졌고 이후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결과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뉴스는 모든 언론 플랫폼에서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대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거센 비난과 불매운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강인의 팬들도 여론에 반박하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강인의 팬들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손흥민에게 싸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능력에 의문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독으로 선임한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며 사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논란이 불거지자 정몽규 회장의 사퇴 요구가 점점 일반화됐습니다. 결국 정몽규 회장은 여러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논란은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장을 맡으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컸을 것인데요. 이강인도 어려움을 겪을 터입니다. 젊고 어려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보니 문화적 차이도 있고 세대 간 가치관도 다르다는 등 이강인을 옹호하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이강인에게도 명성을 되찾을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장에게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강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모두 한국 축구의 귀중한 선수여서 이들의 논란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손흥민과 이강인의 논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벌어진 일에 박지성 역시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서 SBS에서 해설자로 활동 중인 박지성은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을 중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은 월드컵 본선에서 이강인의 이기적인 플레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다른 해설자들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벤투 감독의 결정을 믿어야 하며 이강인의 출전이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생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팀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벤투 감독의 결속력에 대한 신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 탁구 사건이 폭로되면서 박지성과 함께 카타르에서 지냈던 한 스태프는 박지성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만날 때마다 이강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지성은 처음에는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이후 국가대표 후배들로부터 이강인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듣게 되자 결국 국가대표팀에서의 이강인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월드컵 훈련장에서 이강인이 특유의 건들거리는 태도로 인사를 하자 박지성은 냉담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안컵 예선이 시작되면서 축협 관계자가 박지성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팀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강인의 출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손흥민이 국가대표팀 막내 시절 선배들에게 깍듯이 대했던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충격적인 손흥민 국가대표 막내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과거 모습과 일화가 여러 소개됐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진은 손흥민이 15살 위에 이영표를 어깨 위에 태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는 2011년 1월 29일에 열린 아시안컵 3, 4위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끝난 뒤 찍힌 모습입니다. 당시 이영표는 이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고
손흥민은 선배의 은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영표를 무등태워 경기장을 돌았습니다. 당시 이영표는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사과할게라고 농담했습니다. 기성용의 SNS 게시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성용은 20개짜리 500ml 생수 묶음 사진을 올리며 흥민이한테 물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먹고 죽으라네. 짜식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표팀 합류 직후 박지성과 함께 방을 썼던 손흥민의 인터뷰에도 그의 후배 시절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요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박지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되자 잠을 미루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 박지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짐을 받아들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지성이 형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편하게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말 대선 배시잖아요. 휴식 시간엔 방에서 3D 안경을 끼고 아이패드로 쇼 프로그램을 보시더라고요. 혹시 방해될까봐 감히 같이 보고 싶단 말도 못 꺼내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코를 골까봐 엎드려 잤고요. 코를 크게 곤 날도 있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박지성에게서 카리스마를 넘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남들과 다른 게 있었다면서 그라운드 위에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인 부분까지 전부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 역시 손흥민과 방을 함께 쓰면서 손흥민에게 매일 밤 자기 직전 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지성은 은퇴 기자회견 당시 손흥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김남일이 2013년 5월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을 당시에 이가도 소환됐습니다. 김남일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대표팀 내 최고참으로 군기반장 역할을 했다는 김남일은 합류 며칠 뒤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도 처음 봤을 때 인사를 하고 나서 저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고 반대쪽으로 올라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김남일 선배와 15살 차이라고 들었다. 형이 워낙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잘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손흥민과 이강인의 성격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인성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를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신흥 선수일 뿐입니다. 유명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오만함은 드러나고 드러났습니다. 이강인이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욕하는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두 선수 사이에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